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 동향 그린북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생산과 투자가 전달에 비해 조정을 받고 소비 등 내수는 회복세가 미약하다고 밝혔습니다. 고용 상황을 보면 취업자 수는 크게 늘었지만 전체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물가 상승도 내수 회복을 제약하는 요소로 지적됐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추경 등 적극적 거시기 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상 먹을거리로 통하는 햄버거와 초코바 가격까지 줄 인상을 예고하며 서민 주머니 사정이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초코 스낵인 스니커즈와 트윅스 가격이 이번 달 중순부터 7% 정도 인상되고 교촌치킨, KFC, BBQ 등 치킨 업체들도 적게는 6%에서 많게는 12%까지 이미 가격을 올렸거나 또 올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지수는 1% 안팎 수준이었는데요. 탄핵 사태 이후 국정 공백기를 틈타 일부 업계가 가격 인상에 나서며 물가 상승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전북 군산과 익산, 임실에 있는 토종닭 농장 6곳에서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일 2달 만에 재발한 이후 AI는 현재까지 전국 소규모 가금류 농장 27곳으로 확산된 상태입니다. 고병원성 확진된 농가도 임실을 포함해 제주와 군산 등 11곳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이번 AI는 모두 군산 서수면에 있는 오골계 농장주가 AI 감염 가능성을 숨기고 팔아 전국으로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국 조기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제1당을 차지하긴 했지만 과반 326석에 미치질 못해 테레사 메이 총리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BBC 등 영국 방송사가 투표 마감 직후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보수당은 314석을 얻어 제1당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기 총선으로 훨씬 많은 의석을 얻어 유럽연합 탈퇴를 위한 협상에 박차를 가하려던 메이 총리의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다시금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어제 슈퍼 목요일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미국, 유럽 쪽의 이벤트들이 즐비했었습니다.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의 청문회를 어제 있었는데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ECB의 테이퍼링의 논의 수준도 나왔는데 이 두 가지가 당초 예상보다도 파급력이 적을다 요 정도에 지금 그치면서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미 국장의 발언이 여러 가지 도화선이 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예상보다도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고치를 또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 증시의 상승은 우리 증시의 상승으로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시장만 좋은 게 아니라 코스닥 시장도 좋습니다. 670선 넘어섰고요. 고점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양시장 모두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은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오늘 장은 아무래도 기분 좋게 끝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가운데 이제 다음 주 장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될 시점입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 FOMC 회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있을 이벤트들 그리고 그 이벤트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받을 충격들을 또 체크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나둘씩 체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하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2380포인트에서 거래가 됩니다. 고점 높여가면서 드디어 2380포인트 터치를 한 상황이고요. 0.71%나 상승합니다. 16.78포인트가 오늘 상승하면서 코스피 시장 아주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볼까요? 전략 후강입니다. 강하게 올라옵니다. 2368포인트부터 오늘 고점 2384.76포인트입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가 전일 미국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재료 그리고 영국의 재료 앞으로 다음 주에 있을 이벤트들에 대해서 조금은 미리 선제적 대응을 하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수급 주체를 보시면 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관이 매수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수세가 지금 많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합니다. 어제와는 정반대의 수급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시장이고요. 외국인은 795억 원, 기관은 79억 원 각각 삽니다. 기관이 79억 원 각각 사는 가운데
금융투자가 많이 삽니다. 945억 원 사고요. 투신도 포트폴리오 지금 변경 과정에 있는 곳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303억 원이나 삽니다. 하지만 연기금이 780억 원 내다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도 1319억 원 팔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이 IT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현대차만이 보합을 보이고요. 네이버 오늘 흐름 좋습니다. 이제 100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 모습인데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지금 시총이 30조 원 넘었고요. 오늘만 무려 8%가 넘는 이 대형주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전력 보합이고요. 삼성물산이 오늘 좀 빠집니다. 4,000원 정도 빠지고요.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보합이고 포스코가 지금 5,000원 상승하면서 27만 5천원대까지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11위부터 15위는 어떨까요? 신한제주, KB금융, LG화학, SK, SK텔레콤까지 모두 빨간불 보이고 있고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강보합권 수준에서 1%대긴 한데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15위까지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빨간불을 보이면서 잘 가고 있고 특히나 초대형주들 1위부터 5위 종목들이 잘 달리고 있다라고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도 잘 간다고 말씀드렸죠. 672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670선 위로 올라왔고요. 연중 최고가 경신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만나보죠. 그래프가 역시나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 671포인트, 지금 현재는 672포인트. 일단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코스닥 지수고요. 장중에는 변동폭이 크진 않습니다. 모두 지금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 코스닥 지수 그리고 오늘 잘 달리면서 670선까지 탈환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한번 만나볼까요? 개인이 삽니다. 258억 원, 기관이 111억 원 팔고요. 외국인이 108억 원 팝니다. 기관 가운데는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각각 34억 원, 30억 원 사고요. 투신만이 74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카카오 올라가고요. 메디톡스, CJENM, 로엔 하락합니다. 상승과 하락폭이 그렇게 두드러진 종목들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은 드디어 10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머티리얼즈 다시금 20만 원을 향해 달려가고요. 코미팜도 전일 하락에 이어서 오늘은 상승합니다. SFA 슈젤 같은 경우에 하루 쉬어가고요. 컴투스는 다시금 강보합권까지 올라옵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바이로메드 2,000원 하락합니다. GS홈쇼핑 오늘도 상승하고요. 파라다이스, 코오롱생명과학, CJ홈쇼핑 모두 하락하는데 코오롱생명과학은 오전까지는 상승하다가 현재는 지금 하락 쪽으로 조금 낮추고 있는 상승폭을 반납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어떨까요? 원달러 환율은 1120원 30전에 거래가 됩니다. 1원 80전 하락하고 있고요. 0.16%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 전일 이벤트들이 굵직한 게 있었는데 시장의 파급력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 증시도 상승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증시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파급력은 적긴 했는데 일단은 사법적인 이제 절차를 좀 밟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 문제인데 미국 어때요? 탄핵 이야기가 솔솔 올라오는데 이 부분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은 미국 쪽 이야기는 장기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미의 증언은 예상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는 점에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방해와 충성 맹세 등과 같은 두 가지 쟁점에 관해서 전부 부인했기 때문에 또한 대통령과의 대화를 노출한 것에 대해서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치 리스크는 학습 효과가 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묻어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탄핵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다면, 그러니까 현실화된다면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큰 출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글로벌 경기가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조정 양상 보이고 있고요. 인플레 지표가 둔화를 보이고 있고 고용 지표가 감소했었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1년의 학습 효과를 내재하며 추세적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단기 조정에 대해서는 다소 좀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급락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 조정도 저희가 좀 염두하면서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영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수당이 일당은 맞는데 과반 의석 확보에는 지금 실패를 했다라고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어느 정당도 의회를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 브렉시트 협상이 19일인데 이게 좀 난항을 겪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영국은 우려가 현실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런던 테러, 또한 노인층들의 지지 이탈, 이런 부분이 좀 주요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직 전부 개표가 된 건 아니지만 BBC와 같은 방송 3사 투표 마감 직후 발표한 공동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한 650석 중에 보수당이 314석 정도, 노동당이 266석, 스코틀랜드 국민당이 34석, 자유민주당이 14석 정도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 어떠한 정당도 의회를 장악하지 못하는 허무의 형국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연스럽게 메이의 리더십의 훼손을 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개표가 전부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말의 변동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데요. 하지만 메이 총리의 리더십 부재는 당장 19일에 시작하는 브렉시트 협상의 불안감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독일 메르켈 총리가 자국 내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협상을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고요. 메이는 여의치 않다면 협상을 안 하겠다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19일부터 시작되는 브렉시트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소 좀 우려 섞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외환시장 움직임 동향을 잘 살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은데 6월의 외환시장 흐름은 어떻습니까? 6월 외환시장은 앞쪽과 뒤쪽의 흐름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다음 주에 있는 6월 FOMC가 분수령입니다. 전반적으로 미 달러화 흐름은 6월 FOMC를 전후로 약세 전환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보다 주목하는 부분은 파운드화 환율과 엔화 환율입니다. 파운드화 환율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영구 총선의 영향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 여전히 열려 있고요. 변동성을 동반하면서 글로벌 외환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엔화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가 가중되면서 110엔 달러 하회 여부 매우 중요한데요. 110엔 달러라는 수치는 엔화 환율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입니다. 일본 증시와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엔화 약세 압력도 있지만 대외적인 불안감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보면 엔화 환율도 변동성이 클 수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보면 6월은 변동성이 큰 한 달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화도 말미로 갈수록 6월 FOMC 전후로 변동성을 수반하면서 추세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달러 환율이 1120원 선에서 상승 압력이 높지만 주 후반, 그러니까 월 말로 갈수록 원화 강세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이 금요일이다 보니까 한 주를 마감하는 날이고요. 이제 다음 주를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FOMC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 어떻게 대기를 하고 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일단은 오르는 말에 올라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형국에서 쉽사리 포트를 조정하는 것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중심의 산업이 지속해서 제1순위로 유효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포트에 있다면 수익을 향유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다음 주 후반에는 6월 FOMC가 대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 변동성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서 변동성에 대비하자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연락팀의 김두원 연구원과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 하나둘씩 또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투자 자금들 한번 움직임을 살펴봤더니 미국을 떠나서 유럽이나 신흥국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 아니겠습니까? 하반기에도 이런 기조들이 쭉 이어질까요?
네, 하반기에도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 근거는 아무래도 신흥국 경기 같은 경우에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에 바닥을 치고 경기 순환 국면상 회복 국면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기가 지금 회복 국면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중국의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인해서 자원 가격도 지금 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수출 증가세가 눈에 띌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점도 신흥국 경제가 이전보다는 상당히 좋은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IMF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에 발표했던 세계 전망에서 신흥국의 성장률은 작년에 4.1, 그리고 올해는 4.5, 그리고 내년에는 4.8%로 이전 수준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흥국 경제 같은 경우를 외국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이유는 과거에 비해서 대취약성이 많이 개선됐다는 점인데요. 경상수지 적자가 축소가 되고 있고요. 또 통화의 고평가 현상도 해소됐을 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도 아무래도 이번 국면에서는 좀 더 외국인 매수세가 좀 유입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투자 자금이 미국을 떠나서 유럽이나 신흥국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이제 하반기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소위 신흥국 캐리의 단물이 빠진다 안 빠진다에 대한 갑론을박이 좀 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세계 그 펀드 자금을 추적하는 EPER이라고 하는 글로벌 자료를 보니까요. 올해 올 한 달 동안에 주식형 펀드로 무려 225억 달러가 신규 유입이 됐습니다. 이 중에 선진국에 투자하는 글로벌 자금은 344억 달러인데요. 여기 한 절반을 조금 넘는 자금이 그 72억 달러가 신흥국에 유입이 됐습니다. 통화나 채권을 포함해서 신흥국 자산 전반에 걸쳐서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주식시장도 연일 상승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신흥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가 순자산 비율이 과거 10년간을 봐더라도 그 저평가 수준에 있다는 겁니다. 기업 실적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비해서는 주가가 싸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그 증시를 봤을 경우에는 성장 추세가 계속된다는 점은 앞으로도 계속 매력적인 시장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도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성장률이 한 1.7%로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개혁 노선을 걷고 있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7.2, 내년에는 7.7%로 신흥국 중에서도 가장 우등생이기 때문에 인도의 센서스 지수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 14% 이상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멕시코, 터키도 정치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합니다. 위험 노출도가 크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진짜인가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흥국 증시 중에서 먼저 상승을 했고요. 또 상승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7월 이후에 미국 증시가 조조정을 보이면은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흥국들의 생산 제품의 최종 수요처가 이제 미국에서 앞으로는 유럽권이라든지 중국 그리고 다른 신흥국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 펀더멘탈이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측면에서 미국 정치의 혼란이라든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강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또 북한의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더라도 조정은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당분간 세계 무역은 확대 추세를 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신흥국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신흥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제 영국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아침에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조기 총선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은 제1당을 차지하긴 했는데 과반을 의석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보수당이. 그러다 보니까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를 향해 나가는데 승부수를 던진 게 조금 좌충수가 아니었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브렉시트 어떻게 보십니까? 좀 험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십니까? 소장님도? 네, 아무래도 하드 브렉시트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데요. 특히 반보수당의 진보 전선이 구축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입법 자체가 스스로 하기가 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후 단일 시장에 철수할 때 제대로 된 합상을 하기도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브렉시트를 하기 위해서는 EU가 내민 이혼 청구서라고 할 수 있는 1,000억 유로의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포괄적 FTA를 체결할 수가 있는데요. 이 포괄적 FTA 안에는 EU 회원국과 동등한 권리나 혜택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상품이나 서비스, 자본, 사람의 이동 자유를 누리게 수 없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국제금융센터의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큰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이나 서비스 비중이 차지하는 전체 고용 비중은 7.3%에 불과하지만 부가가치가 GDP의 10.7%, 전체 세수의 11.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상수직이 좀 늘어난다든지 파운드화가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영국 경제가 좀 험난한 길을 걷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유럽 쪽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정책결정회의가 있었는데 뭐 시장의 예측대로 갔다라는 평가들이 있잖아요. 정책금리 동결했는데 향후 금융정책 정상화에 대해서도 언제쯤 이루어질지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향후 금융정책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 포워드 가이던스에 조금만 변화는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의사록을 보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문장은 삭제했고요. 경기 판단 부진에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을 시켰다는 점이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정상화의 신호라고 할 수 있는 디플레이션 리스크 소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았는데요. 여전히 물가는 좀 낮은 수준으로 밝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정상화는 2018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내년에는 매월 600억 유로 정도에 달하는 자산 매입이 재료가 되는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금리가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당장에는 유로존의 잇따른 테러로 인한 소비 유축 문제, 그리고 미국의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 또 브렉시트 전개, 또 이태리와 전국 불안이 제기되기 때문에 당분간 ECB는 신중한 금융정책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앞으로 9월 전후에서는 아무래도 출구 전략과 관련된 사전 정지 작업을 펼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앞으로 9월 달까지는 큰 변화는 없겠지만 9월 달 이후 4분기부터는 사실상 변화를 추구하는 이런 금융 정상화를 위한 포석을 둘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에는 프랑스 쪽에서는 또 총선 있지 않습니까? 마크롱 대통령 쪽에서 이제 좀 웃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프랑스 쪽은? 네, 영국과 달리 프랑스는 상당히 좀 증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우호적인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크롱이 1년 전에 창당했던 레푸브리크 앙 마르슈라고 하는 전진하는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의석의 많게는 75%, 최소한 절반 정도는 의석은 확보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 35시간의 근로 시간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게 되고요. 또 법인세율 인하뿐만 아니라 이후의 정치적 결속을 강화하는 행보들이 좀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도 성향의 실용주의 행보가 다른 EU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는 증시에서는 유로화의 강세, 또 유로 시장이 아무래도 좋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유로 수출도 좀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좀 문제점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선처럼 우회도 1차 선거가고 2차 선거가 있습니다. 2차 선거에서는 12.5% 이상 득표자들만 모아서 따로 결선 투표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선거 특성상 지역
우선하는 현직 의원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전체 의석의 과반수를 조금 넘는 수준의 전진하는 공화당이 득표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까지 프랑스 이야기까지 해봤으니까 다음 주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FOMC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다음 주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이슈들이 있다면 어떤 점들일까요? 아무래도 다음 주에도 G2 국가의 경제 지표 그리고 그 주요 이벤트가 세계 경제를 좀 흔들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중에서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5월 성장률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1분기에 6.9% 성장을 고점으로 해서 매 분기마다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그 트로이카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승용차, 주택,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엔진 출력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값 거품 현상이 이제 수그러들면서 투자나 소비, 산업 생산이 모두 악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런 그 약세는 중국물 주가라든지 그리고 상품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지만 이것보다 시장 예상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을 줬을 경우에는 변동성이 커질 우려도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특히 목요일 날 발표되는 그 미국의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유자산 축소와 관련된 어떤 형태의 그 코멘트라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그 월간으로 해서는 초기에는 한 230억 달러 정도씩 줄여나가다가 내년 말쯤에는 400억 달러 정도 줄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것보다 좀 과격하거나 속도가 더 빨라질 경우에는 시장에 그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앞으로 그 금리 그리고 양적 완화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자동차 판매라든지 주택 수요와 같이 금리에 민감한 산업들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많은 종목들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하단에 번호 흐르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가 원활한 상담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은 주식탐탐 이재모 팀장, 동부증권 버머지점 이영환 차장과 함께합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